평생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며 살아왔다. 친절하게 대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는다. 내가 건넨 말들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칭찬을 들을 땐 기뻐하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말을 원하고 그마저 없으면 섭섭해한다. 말은 많았으되 관계는 깊어지지 않았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를 간파했다. 그는 입에 단 말은 사람을 흐리게 한다고 경계했다. 칭찬은 듣는 순간은 달콤하나 시간이 지나면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가?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다. 화려한 언사가 아니라 몸에 밴 예의와 존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인간관계의 비밀을 풀어본다. 칭찬이 왜 사람을 오래 움직이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관계를 지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나이 들어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과 태도의 불일치가 자리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지혜를 배워본다. 이 불씨가 많은 이에게 다 함께 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잘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역시 멋지십니다. 같은 말들을 건넨다. 그런데 이상하다. 칭찬을 많이 할수록 관계가 가벼워지고 상대는 또 다른 칭찬을 기다린다. 왜 그런가? 정약용은 이를 명확히 꿰뚫었다. 그는 감언이설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실을 가린다고 말했다. 달콤한 말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 말의 진위를 의심하게 된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다고 했다. 칭찬은 바로 이 듣기 좋은 말의 전형이다. 칭찬을 받은 순간은 행복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칭찬에 익숙해진 사람은 인정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칭찬에도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칭찬을 원하게 된다.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섭섭해한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를 남에게 기대어 서는 것이라 표현하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공자는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꾸미는 사람 중에 인자한 이가 드물다고 했다.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칭찬은 때로 상대를 통제하거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진실이었다. 말은 진실해야 힘을 갖는다. 칭찬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말에 불과하다. 칭찬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칭찬은 본질적으로 평가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관계는 평가가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칭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다. 칭찬이 사람을 오래 움직이지 못한다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가? 정약용은 평생 이 질문의 답을 찾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바로 행실, 즉 태도였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 정약용은 말은 가벼우나 행동은 무겁다고 했다.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올바른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보다 태도를 믿는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누군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100번 말해도 그 사람의 눈빛이 차갑고 몸짓이 무례하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반대로 말은 적어도 따뜻한 눈빛과 배려하는 몸짓을 보이면 사람들은 저절로 마음을 연다. 공자도 이를 강조했다. 군자는 말을 민첩하게 하지 않고 행동을 민첩하게 한다고 했다. 정약용이 강조한 태도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를 대하는 전체적인 자세, 즉 마음가짐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따뜻한 눈빛, 상대를 배려하는 침착함, 예를 갖춘 몸짓, 경청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태도다. 장자는 진실한 사람은 말을 꾸미지 않는다고 했다. 진실은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제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제자들에게 화려한 칭찬을 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그들의 노력을 지켜보고 필요할 때 조언을 건넸다. 그의 태도에서 제자들은 진심 어린 격려를 느꼈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말과 태도의 불일치 때문이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존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 석가모니는 행동은 말보다 강하고 침묵은 행동보다 강하다고 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는 뜻이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단 한 글자로 요약된다. 바로 경, 즉 존중이다. 그는 모든 관계는 경에서 시작되고 경으로 마무리된다고 했다.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친구 사이든 존중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다. 존중은 칭찬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칭찬은 평가다. 당신은 잘했다. 당신은 훌륭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존중은 평가가 아니라 인정이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칭찬은 상대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 주어지지만 존중은 상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주어진다. 공자는 사람을 대할 때는 공경함으로써 하라고 했다. 공경, 즉 존중은 상대의 지위나 능력과 무관하다. 정약용도 이를 실천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만난 농부들과 어부들을 대할 때도 결코 낮춰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려 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이다. 존중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노자는 성인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치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다. 아침 식사를 준비한 배우자에게 요리 정말 맛있어라고 말하는 대신 이걸 준비하느라 애썼네라고 말해보라.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부모님께 옷차림이 멋지시네요 보다는 늘 단정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라고 전해보라. 누군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말씀 잘하시네요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라고 답해보라. 칭찬은 결과를 평가하지만 존중은 과정과 존재를 알아본다. 잘했다가 아니라 애쓰셨다,
고맙다, 배운다로 말을 바꿔보라. 상대는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정약용이 말한 경은 바로 이런 말과 태도에서 시작된다. 존중이 관계를 바꾸는 이유는 명확하다.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된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 정약용은 특히 부부 관계에서 존중을 강조했다. 부부 사이에도 경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존중은 필요하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신뢰의 붕괴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약용은 명확히 답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온다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일관된 행동에서 온다. 칭찬은 하루면 잊힌다. 하지만 행동은 평생 기억된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약속을 지킨 사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한다. 공자는 말을 민첩하게 하고 행동을 더디게 하면 부끄러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말은 빠르게 하면서 행동은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는 뜻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일관성이었다. 좋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기분 좋을 때는 친절하고 기분 나쁠 때는 무뚝뚝한 사람은 신뢰받기 어렵다. 하지만 언제나 같은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안심하게 만든다. 특히 나이 들어 겪는 많은 섭섭함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생긴다.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찾아오지 않는다. 배우자가 당신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관심하게 대한다. 노자는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생긴다고 했다. 믿을 만한 행동이 부족하면 당연히 불신이 쌓인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몸이 바르면 말도 바른다고 강조했다. 행동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말은 자연히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말의 무게는 행동이 결정한다. 평소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귀 기울인다. 일관된 행동이 주는 감동은 특별하다.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준다. 정약용이 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지 말고 태도로 사람을 지켜라. 칭찬은 관계를 지탱할 수 없다. 화려한 언사도 번지르르한 말도 관계를 오래 지키지 못한다. 오직 존중과 예와 태도만이 관계를 평안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관계가 어려워지면 말을 늘린다. 더 많이 칭찬하고 더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로 가르쳤다. 말을 줄이고 태도를 바로 세우라고.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희미해진다. 침묵 속에서 보이는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 정약용이 강조한 태도는 3가지였다. 첫째, 존중.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둘째, 예. 상대를 배려하는 몸가짐과 말투. 셋째, 일관성.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어떤 관계도 무너지지 않는다. 노자는 큰 소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진정으로 강한 힘은 조용하다는 뜻이다. 태도도 마찬가지다. 태도는 요란하지 않다. 조용하고 은은하지만 그 영향력은 깊고 오래간다. 칭찬은 시끄럽지만
금방 사라진다. 태도는 조용하지만 평생 남는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관계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관계들이 나이가 들면 그리워진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말은 많았으되 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정작 함께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태도를 강조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이런 가까운 관계일수록 태도가 중요하다. 가족은 말로 유지되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배려, 따뜻한 눈빛,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가족을 지킨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태도로 살 것인가?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태도의 변화부터 시작하라. 첫째, 말하기 전에 듣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답을 준비한다. 하지만 정약용이 강조한 경청은 다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뒤에 숨은 감정까지 읽으려 애쓰는 것.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것. 이것이 존중의 시작이다. 둘째, 작은 약속을 지킨다.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이 중요하다. 내일 전화할게, 다음 주에 찾아갈게 같은 작은 약속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셋째, 눈을 마주친다. 요즘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휴대폰을 본다. 정약용은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이 존중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넷째, 칭찬 대신 인정한다. 잘했어 보다는 애쓰고 있구나라고 말한다. 대단해 보다는 늘 고마워라고 전한다. 칭찬은 평가지만 인정은 지지다. 상대의 노력을 알아주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 깊이 움직인다. 다섯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든다. 말로 보고 싶다고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찾아가는 것이 낫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태도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거창하지 않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작은 태도의 변화, 작은 마음가짐의 전환이면 충분하다.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칭찬보다 경청을 선택하라. 말보다 눈빛을 선택하라. 평가보다 인정을 선택하라.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관계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말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학문에 정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도우며 살았다. 그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글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감동받았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태도가 부족해서다. 칭찬은 넘쳐나지만 존중은 사라졌다. 약속은 많지만 신뢰는 없다. 말은 화려하지만 진심은 희미하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말을 멈추고 태도를 시작하라. 칭찬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감동시킨다. 화려한 언사가 아니라 조용한 존중이 관계를 지킨다.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이 신뢰를 만든다.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 걸어온 길이고 우리에게 남긴 지혜다. 여러분께 묻고 싶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태도에 깊이 감동받으신 경험이 있는가? 화려한 칭찬보다 조용한 배려가, 많은 약속보다 묵묵한 행동이 마음을 울렸던 순간이 있었는가? 혹은 반대로 좋은 말은 많았지만 태도가 따라주지 않아 섭섭했던 기억은 없는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고맙겠다. 함께 나누는 경험과 지혜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